주의 영화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빡셉니다. 이건 되게 네, 제목이 빡세고요. 약간 장기야 노래 같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노래가 뭐죠, 장기야? 자랑하고 싶어했어요. 네, 얼마든지 해. 괜찮아. 그런 부럽지가 않아가 제목이죠.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하고요. 여기는 줄거리를 읽어드리면 명문 한흥국제중학교 학생 건우가 같은 반 친구 4명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남긴 채 의식불명 상태로 호숫가에서 발견됩니다. 그 이름은 이제 병원 이사장의 아들 도윤재, 전직 경찰청장 손자 박규범, 그리고 한흥국제중학교 교사 아들 정희든, 그리고 변호사 강호창의 아들 강한결, 이렇게 총 4명이 이름이 나오고요.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영화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일단 소개하기 전에 그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영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라는 게 아니라 영화를 예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매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매 그 한 거야. 그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 그러면 이제 어떤 영화 하세요? 그럼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대.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빵 터졌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올라더라고. 이것도 하나의 바이럴 마케팅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치. 아니,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넘어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원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처음에. 근데 뭔가 그 스토리 자체가 조금 소설 원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원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영화 보고 나서 알았고. 근데 글쎄요,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진짜 정확하게 얘기 못하지만 제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원작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원작이 더 재밌겠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 어떤 이제 일단은 제목 자체가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한테 되게 초점이 많이 가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글쎄요, 그게 완벽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던 거는 설경구 배우의 연기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 연기 덕분에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저 얘기하면 되나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일단 제목부터 그렇지만 사회고발 형식의 영화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도가니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회고발 영화들을 떠올리면서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고발 형식의 영화들은 일단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았죠. 아무래도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냥 그런 거를 감안하고 갔는데 일단 처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차 소리, 옷기 스치는 소리, 대사 이런 들려야 될 것만 딱 들리고 다른 건 잡으면 안 들리는 그게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사운드 때문에 좀 힘들었던 영화가 생각나는 경관의 피. 그렇죠. 경관의 피, 야차도 뭐 그랬고 그랬는데 뭐 경관의 피는 심지어 극장에서 봤는데도 안 들렸어요. 그렇게 막 대단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연출들을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었어요. 군데군데. 그래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설경구 배우님이 거기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 얼굴에 슬며시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치는 그런 연출들이 저는 그래도 사회고발 형식의 영화치고는 그런 연출들을 시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나름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사회 고발 영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약간 엔터테인먼트 형식이라고 좀 더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뭔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조명한 게 아니고 그쵸. 일단 주인공이 아버지잖아요. 가해자 아버지니까 이것부터 되게 신선하다라고 느꼈고 이게 소설 원작이다 보니까 사회 고발보다는 좀 오히려 약간 심리 스릴러라고 봤거든요. 물론 사회 고발 형식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게 사회 고발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사회 고발 한 스푼, 심리 스릴러 한 스푼, 법정물 한 스푼 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래서 아까 전 말했던 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 스릴러물로 처음 인식하고 갔고 했는데 그거엔 좀 아쉬웠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다루려다 보니까 좀 정체성이 좀 흐물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쵸. 영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알겠지만 뭐 서류나 뭐 CCTV 뭐 장면 보면 2017년이 찍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촬영 기간 2017년 5월에 시작해서 2017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5년 동안 묵혀 있었던 거죠. 되게 오래. 네, 그래서 이게 왜 묵혀 있었냐면 그 오달수 배우의 뭐 미투 논란이나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아역 배우로 나왔던 배우 중 한 명이 또 성추행 논란이 누구? 성유빈 씨. 성유빈 씨 아닙니다. 네, 다른 배우님이 이제 성추행 논란이 터지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영화이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낀 건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희곡이 원작이 됐어요. 그쵸. 동명 희곡이. 하타사와 세이고의 동명 희곡이 원작인데 저는 원작이 탄탄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연출이 막 크게 뭐 필요하지 않고 그냥 배우들과 그 희곡 원작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풀어갔던 영화가 이번 영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님이 그 많은 영화를 하셨습니다. 그쵸. 특히 그 탈출의 목적을 많이 가지신 뭐 불러드리면 7광부, 뭐 타워, 또 싱크홀. 그러니까 약간 화려한 휴가. 네, 화려한 휴가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탈출의 목적을 가지셨는데 이번에는 탈출 목적이 아니잖아요. 되게 다른 장르의 영화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장르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좀 이스케이프보다는 조금 더 그 인간미 있는. 인간미 있는 그런 소재에 다가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괜찮게 보셨군요. 저는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어요? 일단 저는 깔끔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꼬투리 잡을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꼬투리 잡을 부분이 있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그 교사 역할. 송정욱 씨. 네, 정욱 씨. 굳이 정욱 씨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점. 그 양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이거 물론 소설 원작이지만 실존 인물 같았으면 그렇게 막 정규직 다 해주고 막 해준다는데 이미 교장까지 말리고 있는데 비정규직 그 교사가 그런 상황이면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문소리 배우가 그 이렇게 자기 아들 이렇게 들고 오면서 했는데 너무 일단 쉽게 뚫리고 그 남자들이 방어막이 그렇게 많이 섰는데 쉽게 뚫리고 막 교문까지 잠궈놓고 이런 거는 너무 좀 진부함이 좀 드러났던.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심리 스릴러를 생각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전개가 빠를 걸 기대하고 갔는데 되게 이제 여러 사람의 입장을 조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캐릭터를 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뭐 그 친구가 피해자가 죽으면서 또 다른 이게 시작이 되고 전 거기서 템포 업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좀 비슷한 템포로 가다가 마지막에 좀 변주가 되는 그 누명을 쓰게 되면서 변주가 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이게 뭐 보면서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템포업이 되게 마지막 전까지는 사실 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계속 그냥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어떤 뭐 사건의 반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기대했던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웠던 느낌이 있고,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사회고발 영화라고 본다면 조금 더 담담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연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그 청장 있었잖아요. 경찰청장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벌을 받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캐릭터로 돼가지고 저는 설경구 배우랑 되게 대립각을 세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청장이라는 캐릭터도 예전에 쌓아놨던 그런 캐릭터가 쭉 이어지지 않고 그냥 좀 타협하고, 중간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친구가 사망하고 나서 그 변호사 주인공이 은폐를 다 하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들을 편지도 없애버리고 휴대폰도 없애버리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 네 명이서 잘 지내고 아빠도 뭐 죄책감 없이 그냥 잘 지내요. 그거를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보면. 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이제 법정으로 이어지는 그 파트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원래는 법정 장면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장면 그 부분은 완전히 감독이 그 오리지널로 써내려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설경구 배우가 했던 그 법정 장면? 그렇죠. 그거 자기가 썼다는데, 설경구 배우가?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작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법정 장면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새로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 써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난 이 영화는 진짜 약간 보면서 느낀 거,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아닌가요?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스포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결박하다고 믿었던,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도, 주인공의 아들도 죄인이라는 게 밝혀지잖아.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 설경구가 은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 다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게끔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깔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말하려고 했던 과정이 저는 깔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연출 같은 것들이 중간에 혼재돼 어떤 캐릭터인지가 중간에 바뀌거나 혼재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봤어가지고 잘. 그래요? 나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독고다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개인 플레이였다? 그냥 각각의 개인 플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이 많이 깊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그 호창이라는 역할이 뒤통수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통수를 맞고 나서 이제 오달수 배우랑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냐라고 묻고 그냥 싫어. 그냥 그런 거를 말하면 그냥 이거는 일단 나부터 살자는 독고다이가 표현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뭐 누가 무슨 생각을 갖든 이미 내면적으로는 나만 살면 되라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이 나는 다 오케이 이해가 잘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랬어요. 확실히 그 부모들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다 다르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조금 더 비중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 거죠. 그 법정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오달수 배우나 오달수 배우의 비중이 조금 더 있었던 것 빼고는 나머지 부모 배우들은 좀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장광 배우님 같은 경우도 장광 배우였나요? 김홍파 아니었어요? 아 김홍파 씨, 네네네. 김홍파 배우님, 네네. 네, 김홍파 배우님도 굉장히 어떤 선한 척하던 그런 사람 착했는데 캐릭터였고 악랄 그렇죠. 뒤에 뭐가 또 숨어져 있었고.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보다 오달수 배우가 맡은 그 비중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기대했던 거는. 그렇죠. 대립하는. 그냥 이름이 뜰 때부터 이미 설경구 오달수 오달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달수 배우가 그런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그런 캐릭터를 맡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와 이런 악랄함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표현한다고 그걸 느꼈던 거는 그 병원에서 그 뺨을 때리는 맞아.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건우를 뺨을 때리는 장면을 와 소름이 정말 돋기치면서 정말 이런 악역까지도 진짜 완벽하게 예전부터 원래는 시작이 좀 악역이었죠. 그 올드보이에서도 악역으로 나왔었던 거 같고. 그래서 올드보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달수 배우는 원래 유쾌한 모습, 약간 네. 되게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거에서 약간 감쪽 같은 모습을 많이 보다가 이런 영화에서 또 존재감을 과시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연기를 또 잘하고 새로운 또 모습이었다. 근데 또 머리는 크긴 크시더라고. 이렇게 디스. 아니 어떻게 그거야 디스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 그렇게 보였다. 그거 좀 달랐어.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 처음에 학교 그렇죠. 네, 저도 나오잖아요.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먼저 아니 저는 저는 학교가 모르겠는데. 되게 학교 같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담배 피고 막 거기서 그것보다는 좀 되게 구조가 구조도 그렇고 명문 그런 배경인 건 알겠는데 뭔가 되게 글쎄요 뭐 약간 신점 같은 느낌이라고 대학교 같은 느낌이라고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거기서 대학교 같은 느낌이 좀 이질감이 있었죠. 많이 들었었는데 글쎄요 거기서부터 약간 저는 야, 신정 같은 느낌? 약간 되게 교회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전 약간 좀 음. 많이 고급스럽다는 네, 그런 네. 느낌인가? 약간 되게 흰색 배경. 애들이 부대 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음. 좀 그런 근데 느낌이 들어. 그거는 저희가 명문 사립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맞아 그거 맞아.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 감독님 그 코미디 코드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교장실에 들어갔을 때 오달수 배우님이 제일 먼저 계셨잖아요. 선생님이시라고 계속. 돌아서자마자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거를 계속 부모님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그 그러죠, 계속 그쵸. 하거든요. 네. 그런 코미디 요소가 칠광구에서도 뭐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박스를 치워야지 총을 쏠 수 있는데 박스 치워라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그런 코미디. 네. 그렇죠. 네. 잘 모르겠다. 방금 말문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초반부였으니까 네, 저는 초반부.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네,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요. 이 영화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20세기 스튜디오 코리아에서 그쵸. 국내 배급을 맡았었는데 음. 한국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영화가 또 붕 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배급사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세계 콘텐츠 자회사인 마이테마크에서 배급을 하면서 이번에 영화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낀 한 가지는 설경구 배우 정말 바쁘다. 요즘 그러게요. 네, 킹메이커 뺐죠, 야차 뺐죠. 이거 또 니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뺐죠. 이번 상반기에만 영화를 3개를 뺐어요. 야, 네. 물론 동시에 찍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활동이 되게 바쁘실 것 같네요. 여기저기서 되게 발품 홍보하시는. 천우희 배우도 그렇습니까? 앵커도 나왔죠. 4월 20일에 앵커 나왔는데 27일에 니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나오면서 드라마도 하나 하시잖아요. 드라마 네. 이번에 맞아 뭐 그 티빙 뭐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열일하고 계시다. 막 다래끼 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미뤄진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확실히 천우희 배우가 젊어 보여요? 앵커 예고편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젊어 보여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5년 차이가 생각보다 커. 네, 그리고 5년이면 진짜 크지. 17년, 18년 이 정도면은 딱 그때거든요. 멜로가 체제.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인상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죄송한데 좀 아쉬운 얘기를 하게 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우희 배우나 이제 설경구 배우는 제외하고 약간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경구 배우. 그리고 그걸 잘 맡아가지고 잘 하셨고. 근데 그 천우희 배우랑 그 문소리 배우가 나오잖아요. 너무 양이 적었다?
아니 그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쵸. 굳이 이 역할을 문소리 배우가 맡을 이유가 딱히 있었나? 그 계속 이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전 처음에 문소리 배우가 나왔을 때 이 영화에 끝까지 모르니까 되게 큰 역할을 하나 고 그리고 처음에 좀 되게 의외의 모습 보여줘요. 혼수 상태인 아들을 봤을 때 뺨을 때리죠. 뺨 때리고 이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분이 그냥 그동안 봐왔던 그런 고통받는 어머니의 느낌보다는 조금 결정적인 느낌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만 끝나니까 약간 좋은 배우들을 천우희 씨도 그렇고 제대로 활용을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로 활용밖에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 또 그렇게 봤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배역 분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모들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사건에 발당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 아이들의 얘기도 다뤄내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의 얘기도 담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분이 결국 잘 돼야 됐는데 근데 배분은 저는 되게 깔끔하게 어느 정도 분배는 됐는데 분배는 나쁘지 않은데 분배는 됐는데 깊이는 그만큼 못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장면마다 여러 사람의 인물, 여러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면 전환이 되게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천우희 씨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여기다 미행을 붙여놨어.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이거 차라리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얘기가 많고 각각의 인물의 사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영화 안에서 그게 좀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느꼈던 것처럼 인물들의 행동에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시간으로 함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또 인상 깊게 본 것은 설경구, 문소리, 천우희 우리가 말해봤자 입이 아파요. 네. 이미 다 알잖아 연기 잘하는 거. 그런데도 일단 눈이 갔던 두 배우는 성유빈 배우 일단 설경구 아들 역할로 나왔죠. 제가 왜 그 배우를 유심히 봤냐면 윤희에게 맞다. 어디서 봤나 윤희에게 나오고 장르만 로맨스에도 나왔던 성유빈이 사실상 이거를 제일 먼저 찍은 거거든요. 2017년에 찍은 어렸을 거니까. 때 이거 나왔구나. 확실히 어려 보였던 그 얼굴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보면 확실히 제목은 제목이다. 확실히 뭔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명은 그 남지우 역할로 나왔던 노정희 배우가 있습니다. 노정희 배우인가요? 네, 노정희 배우였는데 그 키였던 마지막에 돈 3배 받은 그 여자. 네, 알아요. 단발. 네, 단발. 이것도 또한 노정희 배우가 어린 배우다 보니까 5년 전에 옷을 봤을 때는 뭔가 확실히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게 티가 났고 배우님이 드라마로 그혜우리는 그렇죠. NJ. 와, 그 살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5년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죽던 날에서도 김혜수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 연기력이 역시나 5년 전에서도 빛이 났구나. 연기 구멍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배우가 그 대배우들 사이에서 정말 그 자신들이 보석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지 않았나. 저는 그 나머지 그 각본 가해자로 나왔던 세 분도 되게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역 배우 3명? 네. 각각 캐릭터가 좀 확실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도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쁜 짓만 하면 되니까 크게 막 뭔가 그런 건 없었어. 나는 되게 자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자극적인 장면들이 너무 조금 있었고 근데 그거를 약간 가감 없이 좀 폭력성을 묘사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뭐라 그러지? 대단하다고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막 발로 사람 얼굴을 밟고 막 하는 거죠. 개목줄 걸고 막. 그니까.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 그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이잖아요. 막막하죠. 중학생 애들인데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걸 느끼게 했다는 그런 목적은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연기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라고 만든 영화죠. 그렇죠. 막막한 감정 그런 걸 느끼라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도 있었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연장선이라고 보긴 했어요.
또 저는 이게 오히려 2018년에 개봉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봉 시기가 오히려 저는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마틴 스콜세지. 현재까지는 뭐 저는 사실 킹메이커 말고는 네. 막 그렇게 막 한국 영화가 눈에 들어온 영화가 없었는데 그쵸. 이번 영화가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편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특성도 조금 나사 빠져 있는 게 좀 있었고. 저는 네 맞아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거 너무 심했다 이런 느낌은 없었었던 것 같아서 괜찮은 영화. 근데 저는 킹메이커가 그나마 제일 킹메이커가 더 좋았죠. 네. 킹메이커가 더 좋았죠. 네, 아무튼 볼만한 영화고. 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비교했을 때 난 이게 더 재밌어요. 저는 비슷했어요. 저는 비슷했는데 저는 비슷했는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조금 더 유치한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더 어른들의 이야기 느낌이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영화는 또 새로운 지점은 피해자의 시선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가해자 시점에서 봤던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였다. 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됐다가 그렇죠. 또 다시 뒤통수를 때리는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결국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마스터키는 설경구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했던 게 그냥 그 마지막에 후반부를 사실상 혼자 하잖아요. 30분을. 그 혼자 하는 게 원톱 주연의 느낌보다는 그냥 해결사 등판?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마무리 투수 등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워낙 다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된 상황이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설경구 배우보다는 오달수 배우의 그 악랄함이 더 인상 깊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내가 30분은 내가 한번 뚫어볼게 해서 투수가 공을 던졌고 그게 가장 오다수가 공을 던졌고 3대1로 맞짱가는 약간 던졌는데 이제 설경구가 이제 그 법정 장면에서 그 장면을 혼자 대사 썼다 할 때 그 감독한테도 배우들한테도 안 말해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홈런은 아니어도 장타가 나온 거지. 저는 법정 장면 되게 좋았던 게 원래 우리가 봤던 그 법정의 클리셰 부분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쵸. 그게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경구 배우가 되게 그 사람 그 배역에 몰입을 하셔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보면은 법정 장면을 보면 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전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위증을 하는 노정희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되게 약간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한 번만 이제 제대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회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끝까지 이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돈으로 하니까 그 별말 없이 그냥 바로 증거를 제출하거든요. 그 부분이 은근 또 그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디테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 사람 그 이제 그 실제 변호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확실히 배우가 직접 쓰니까 다르구나. 그치. 제발 사실을 말해줘. 아니면 사실을 말해줘 했는데 마지막까지 결국 실망을 받고. 그래도 얘가 고민하는 게 보이니까. 그랬는데 맞아 그 장면도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울먹거리면서 전 그냥 접견 변호사였는데 사실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근데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근데 거기서 저도 그 전까지는 약간 붕 떠서 봤는데 그 장면에는 전 되게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법정 장면에서도 조금 저는 그 살짝 뭐라 그랬지? 긴장을 좀 덜하게 된 게 뭐 아쉬웠던 부분이 설경구 배우님의 비중이 컸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쫓는 것도 거의 설경구 배우님이랑 오달수 배우님이 한 거다 보니까 키를 굉장히 많이 쥐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키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건데. 뭔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복사라도 해두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에 천호희 배우한테 그런 걸 좀 아셨어요. 천호희 캐릭터에서 편집 복사를 해두면 됐을 텐데. 그렇죠. 계속 천호희 배우도 그렇고 정말 그런 중요한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한 번 쓰고
그냥 버렸다. 인멸하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것도 결국에는 장점하고 단점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화였다. 저는 인트로 보면서 조금 호기심이 갔어요. 그러니까 노르셨잖아요. 강에서. 나는 이게 뭔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싶었는데 사실 그때도 몰랐어. 그 강에서 갑자기 발견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나는 연관된지 모르고 계속 영화를 보면서 이게 노 잡고 가는 게 뭔 의미지 했는데 마지막에 딱 오니까 맞아, 강에서 발견됐지. 그것 때문에 인트로를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크게 떠올랐었고 또 그 기간제 교사였던 역시 또 천우희 배우와 그 또 사배자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쵸, 뭔가 배경부터 깔아두고 가는 게 좀 심파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일단 아니었고 그런 느낌 아니었지 않았나요? 심파였나? 그런 느낌을 노리고 만든 영화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니었어요. 중간에 그런 요소가 있긴 했죠.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진 않아. 심하진 않다. 그 JK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 정도의 느낌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적당히 녹아들었던 것 같고 원래 천우희 배우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대요. 천우희 배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고화성 배우도 괜찮았을 것 같고. 괜찮죠.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회오와 협박에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고화성 배우가 선생님을 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나는 고화성 배우 같은데 뭔가 잘 어울리는. 약간 어울리는데요. 옛날에 그 KBS 드라마 공부의 신 아나요? 알아요. 그러네. 학생이 쓰니까 선생님 한번 해주셔도 괜찮겠네. 그래서 설경구 배우가 직접 연락해서 설득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인연이 또 있잖아요. 그 전에 우상에서 또 있었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고 설경구 문소리 조합도 되게 자주 봤던 그쵸. 뭐 오아시스, 뭐 스파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스파이 네. 여기서 다시 만나. 연기 잘하는 사람들의 호흡은 뭐 말해도 뭐하니. 그래서 둘이 그 이번 영화 찍을 때는 그 반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했대. 근데 뭐 영화에서 별로 말하는 것도 없어. 아니 뭐 사적으로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촬영할 때. 그래서 그런 그게 있고. 뭐 아이들도 참 뭐 지랄 맞았지만 그만큼 부모들도 지랄 맞았다는 영화가 이번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앵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앵커를 안 봤는데 앵커보다는 낫다. 괜찮게 봤다. 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평점 한 주평 넘어갈까요? 네. 오늘도 생각을 안 하는데. 네, 평점하고 한 주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하면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7점하고 한 주평은 자식 얼굴은 부모 얼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세요.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6점이고요. 네. 이거는 살짝 제가 생각해온 한 주평입니다. 네네.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려 말라가는 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슴도치 무슨 의미죠? 고슴도치 고슴도치도 자식을 입고한다라는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려 말라가는 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얘기니까 죄를 지은 그 자식들의. 아주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시죠. 저는 5점, 6점? 평점 5점 하고요. 5점.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셨네요. 그러면 이번 영일이들 31회차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